자, 이번 시간은 상품화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까지 했는 거는 이제 기술 창업해서 이제 기술 개발했는 단계고, 그죠?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지적 재산권, 뭐 특허권 또는 실용 신안 이런 거 이제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었고, 이번에는 이제 상품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화를 기술 개발했는 거에 이제 상품화를 하게 되고, 그다음 다음 단계가 이제 사업화 단계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단계별로 창업 실무를 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제 그 후반기 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품화를 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살펴볼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단계 상품화 단계는 이제 첫 번째가 디자인 개발입니다. 이제 기술 개발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개발된 제품을 에 대한 기술 개발을 하게 되는데, 디자인을 개발하게 되는데, 그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그 굉장히 기술 개발을 못지않게 소비자의 어떤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핵심적인 팩터로 많이 작용을 하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요즘 뭐 자동차 회사들이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면 그 소비자들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능이나 뭐 연비 이런 것도 따지지만 굉장히 디자인에 대한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메이저급 회사들 같은 경우는 유명 그 디자이너들을 그 이제 산업 디자이너들을 또 기술 연구소에 초빙을 해서 이제 신제품에 대한 모델 개발이 되면 실제 이제 외관에 대한 디자인을 이렇게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디자인이란 부분은 소비자 이제 상품을 개발하고 난 다음에 그 판매 전략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핵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좀 중요한 부분이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디자인 개발은 어떤 쪽으로 해야 되느냐? 네. 방향이 첫 번째가 이제 관찰 및 분석. 그 실제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또는 인터뷰라든지 여러 가지 또 경험자, 전문가 이런 사람들 상담을 통해서 이제 관찰하고 분석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이제 개발을 해야 될지 이런 방향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이제 그 뇌폭풍이다 그죠? 브레인폭풍 뇌폭풍이기 때문에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청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가상 모델을 만들고 또 그 다음에 고객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하고 또 사전 문제점에 대한 개선점을 이렇게 도출해서 발견해서 도출하고 그래서 이제 수정하고 이런 절차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디자인 이제 개선을 하게 되면 가능한 디자인에 몇 가지 이제 도출하고 그 압축해서 디자인을 이제 최종적으로 또 재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실행 단계에서는 최종 디자인을 선택하고 최적화된 디자인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관찰 개발 몇 가지 이제 부분적인 것만 좀 살펴보면 이제 관찰 및 분석 단계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사양을 결정하도록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디자인과 관련 제품에 대한 전문가들의 뭐 당연히 자문을 받아야 되겠죠. 자문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디자인 쪽으로 가야 될 것인지 관찰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도출된 아이디어를 기준으로 디자인의 최종 우리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선정해서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이 디자인에 대한 실제적인 개발 단계가 들어가는데 계획 제품에 대해서 산업 디자인을 적용하고 여러 가지 가상 모델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 상품과 똑같은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서 그 고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직접 이용해 보도록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모형을 또 만들어서 소비자의 반응을 조사하고 또 개선점을 찾도록 이런 프로세스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의 반응을 모조리 기록하고 불편사항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은
적극적으로 수행해서 이렇게 반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 핸드폰 매장 같은 데 이런 게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제품에 대한 그 핸드폰을 모델들이 다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지 않고 모형이 되게 이제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모형을 통해서 실제 제품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만져보기도 하고 그립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소비자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그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사실은 어떤 아이템을 개발하고 또 그것을 상품화할지 지금 우리 창업 단계이기 때문에요. 이런 뭐 결정이 된 건 없지만 우리가 이제 미래에 나중에 이렇게 창업을 실시한다고 봤을 때에 가급적이면 이런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프로세스 절차를 갖고 한번 고민을 해서 만들어 보는 단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선을 하고 난 다음에요. 최적화된 솔루션을 찾아서 여러 가지 이제 압축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부분은 이제 시제품을 또 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제작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 제작하는 단계에서 보면 디자인과 첫 번째는 이렇게 시제품 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이렇게 디자인과 컨셉을 설계하게 됩니다. 이렇게 디자인 컨셉을 설계하면 뭐 이제 제품의 형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한 컨셉이 나와야 될 거고 또 유사 제품에 대한 모방 설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 컨셉이 또 우수하게 판매되는 그런 제품들이 에, 이제 판매 전략에서 봤을 때 디자인의 선택 소비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제 선택받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분석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상세 설계가 들어갑니다. 이게 3D 설계, 요즘 대개 이제 제품에 대한 설계들은 그 3차원 설계를 합니다. 3D 설계, 그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2D를 가지고 설계를 했었습니다. 평면 설계를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대개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3D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계상에 3차원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직접 그 만들어진 형상에 대한 그 실물에 가장 가깝게 설계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실제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문제점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해석하게 되는 그런 단계를 갖도록 한 부분입니다. 자, 시제품 제작 방법을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3D 프린터 출력을 합니다. 3D 프린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실제 3D 설계를 한 그 제품에 대해서 3D 프린터기가 3차원으로 가공을 하게 되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프린터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재료를 넣으면 3차원적으로 그 거의 모형화되어서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만들어진 시제품에 대한 제작이 방법이 검토가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부품의 선택이라든지 또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합리적으로 시행착오를 줄여서 이제 제품을 만들어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제품 제작사의 선택과 그 다음에 시제품을 제작하고 또 작동, 뭐 시연성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최종 검수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절차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제품과 컨셉 설계 부분에서는 디자인 조사와 분석 단계에 결정되어진 결과를 기초로 디자인 전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 제품의 이미지와 이미지 스케일 상에서 비교해보고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서 최적의 디자인과 제품 컨셉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이제 단계적으로 수용하고 실제 이제 사용자가 조금이라도 이제 불편의 요소를 사전에 그 방지를 해야 되고 그 요소들을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는 방향으로
디자인이 개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뭐 디자인은 아주 우수하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자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두 가지 또 어, 좀 극단적으로 불편한 부분이 좀 나타나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상세 설계가 들어갑니다. 상세 설계의 이제 개념은 제품이 제작될 수 있도록 모든 세부 사항이 결정되도록 설계 최종 단계를 상세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과 비용 측면에서 적절한 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요구사항의 명세서에 모든 내용이 구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세 설계 요구서 용어 명세서에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이 이제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쉽도록 해야 되고, 그죠? 테스트 과정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추적이 가능하고, 또 유리보수를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변경이 용이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렇게 실제 디자인이 우수하고 제품 기술이 우수한데 실제 AS라든지 유리보수하는 데 있어서는 뭐 굉장히 이제 AS 하는 데서 굉장히 에러가 발생된다든지, 아니면은 특정 부분을 AS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디자인상에서 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세트 자체를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까지 같이 교환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발생되어 버리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상세 설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비용과 생산 능력을 고려해서 자체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외부 제작을 또 하게 됩니다. 규모가 큰 경우에는 이렇게 자체 제작을 하게 되지만 대개 이제 생산 시설이나 생산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개 이제 외부 제작을 해야 될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부품 및 자재 선택을 크기를 고려하고 또 자재 명세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기술 도면과 제품 설계 사양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최종 설계를 반영하게 되고, 또 세부 도면을 이용해서는 생산 계획에 따른 최종 비용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제 상세 설계를 하게 되죠. 시제품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구현을 하기 쉽도록 또 뭐 잘못된 부분은 또 쉽게 또 변경할 수 있도록, 그죠? 3D 프린터를 이용한다거나 그 목공이라고 있습니다. 목공이 쉽게 그 사출을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의 형상이라든지 외관을 쉽게 또 보고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좀 거치고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제품 제작에서는 이제 제작사를 선택을 해야 되고요. 계획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이 적합하게 제조 또는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 면허라든지 인허가, 특허 등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제품에 대한 제품 설계가 완료되면 시제품을 제작하고 상품화 되었을 때 고려해야 될 모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외형에 대한 디자인은 기본이거든요. 여러 가지 기능이 우수해야 되고 또 사용성이 편리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제작하고 조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또 합리적인 원가, 투자비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고객의 반응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제품 인증 제도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제품이 실제 제작이 되게 되면 모든 제품은 상품화가 되고 소비자에게 판매가 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인증, 이게 이제 상품이 소비자가 사용했을 때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또 적합하다는 그 적합성 평가를 통해서 제품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제품은 인증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나 뭐 전자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제품은 100% 인정을 받고 판매를 해야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품 인정에 대한 법정 강제 인정 현황에 먼저 이제 강제 인정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면, 지금 여기에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 그 큰 그 카테고리로는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부분하고 식품, 그리고 성능, 품질, 환경, 보건, 예, 이런 저기 뭐 5개 카테고리는요, 6개 카테고리는요, 반드시 그 법적 강제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당연한 거죠. 이제 안전에 문제된다거나, 그다음 환경에 문제된다거나, 또 식품과 관련되는 거, 뭐 보건과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은 그 인정을 받지 않고 판매를 했을 때는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반드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고, 그러면은 이제 대개 우리 이제 전기용품 같은 경우에는 안전에 문제가 될 겁니다. 안전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산업통상자원부, 이게 관련 부처도 사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안전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전기용품 같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그 해당되는 법령에 따라서 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전기용품을 뭐 전선, 전동기 등 대상 품목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대상 품목이 그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가정용 제품뿐만 아니고 산업용 제품도요,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상품을 만들게 되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실시하는 그런 안전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산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안전인정 또 자율안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안전인정하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자율안전 확인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거는 이제 제조사, 그 제조하는 생산자가 그 자기 스스로 이 제품이 안전하다는 거를 스스로 이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확인을 이제 본인, 이제 제조자 스스로 이 제품을 안전하다는 자기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신고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어떤 제품 A라는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원래 안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안전 인정 시험을 하는 시험 기관 쪽에 그것을 이제 의뢰를 해서 그 시험 결과에 안전하다는 시험 결과에 대한 평가 시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인증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뭐 시간과 또 시험 비용이라는 절차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좀 뭐 걸리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 자율안전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외부에 아까처럼 그런 어떤 인정 시험을 하고 또 시험 결과를 통해서 인정 평가를 받는 그런 절차 대신에 제조자 스스로 이제 성능 시험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개발하면서 단계에서 이렇게 안전하다는 그런 자체 시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안전한 제품이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자기 선언을 하고요. 안전한 제품이다라고 자기 선언을 하고, 그걸 토대로 그 인정기관에 우리가 이제 개발 시험을 하면서 다 안전하다는 걸 입증했다. 그래서 이제 안전하기 때문에 인증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인증서를 요청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율안전 확인을 한 제품은요, 만약에 이제 이게 그 판매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안전에 위배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그 제조사가 다 법적인 책임을 다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선언을 해서 안전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그걸 토대로 안전인증서를 발급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거에 대한 책임 기책은 이렇게 제조사에 있는 겁니다. 그 이제 제조사 스스로 안전하다고 했는 거기 때문에. 예.
자, 근데 이제 안전 인증, 자율 안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자기 선언할 수 있는 제품은요,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 그게 지금 뭐, 과거에 한 몇 년 전까지는 한 13가지 품목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산업용 기기 쪽에 좀 여러 가지 연관되는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항목이. 뭐 다 이렇게 100% 자기 선언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정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옆에 보면 대상품 뭐 등산용 로프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등산용 로프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제 안전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자기 선언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승강기 시설 안전 관리법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제 뭐 국토교통부에 따라서는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또 안전하다는 게 국토교통부에서 이렇게 지금 인정을 받도록 돼 있고, 뭐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항공법에 따라서 인정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은 뭐 무선 설비 기기, 전자파 적합 등록 이런 것들은 또 미래창조과학부, 선박에 대한 부분은 선박안전법, 뭐 해양수산부 이런 쪽에서 하고요. 그다음 소방용품 같은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또 산업안전기기 같은 경우에 뭐 방호장치, 보호 이런 것들은 또 고용노동부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에 대한 것도 관련 부처가 여러 부처에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또 식품과 관련되는 부분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인정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도요, 뭐 여러 가지 성능, 품질, 환경, 보건 이렇게 자료에는 지금 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성능 인정, 안전 인정을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들어진 제품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느 기관에서 어떤 인정을 받아야 되는지가 좀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고, 또 중복해서 이렇게 받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또 많이 드는 그런 로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요, 통합 인증 마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KC라고 해서요, 우리 국가 통합 인증 마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국민의 생명과 어떤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안전이라든지 보건이라든지 또 환경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러한 그 법적 강제 인증 마크를, 법적 아까 이야기했는 강제 인증 마크를 하나로 통일해서 단일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인증제도에서 법정 인증과 민간 인증을 모두 포함해서 총 158개가 있는데, 그에 대한 강제 인증을 하나의 국가 통합 인증 마크를 받게 되면 세부적으로 받아야 될 부분들을 다 그 인정받은 걸로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상물은 제품, 표시 방법은 제품 또는 포장 이렇게 해서 이제 KC 앞에 이렇게 이니셜 여러분들 이렇게 K자 안쪽에 라운드 되어 있는 부분에 C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요 마크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집에 모든 제품들 뭐 이렇게 보시면 KC 마크 무조건 다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요 마크를 반드시 취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KC 마크로 통합되는 강제 인증 마크에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각 개별적으로 받아야 되는 인증 마크인데 하나의 KC 마크로 통합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공산품 안전인증, 그 다음에 자율안전 확인, 승강기 인증, 전기안전 인증, 고압가스용품, 어린이 보호포장, 정보통신기기 인증, 또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이런 게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관부처도 지금 다 다르다, 그죠? 오른쪽에 있는 주관부처 다 다르고요. 또 품질 검사 필증,
안전인증, 가스용품 검마크, 계량기 검정 마크, 또 소방용품 검정 마크,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 13가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제 KC 마크로 통합되는 강제 인증 마크는 전체 13가지의 그 인증을 하나로 통일해서 받을 수 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제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예. 뭐 당연히 이제 이런 마크들이 하나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인증하는 데 있어 갖고 좀 비용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줄임으로써 이제 효율적으로 좀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제품을 개발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뭐 이제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뭐 대기업이라 뭐 중견 중소기업 이상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내가 만들어진 제품이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걸 쉽게 잘 알 수가 있는데 초기에 이제 사업을 영위해서 기술 개발해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혼선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 미연에 방지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절차를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부분이 가장 큰 그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기술 신제품 인증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그 국내 신기술이라는 거는 연구기관, 국내 대학 이런 데서 개발한 신기술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요. 신기술 상용화, 그 다음에 초기 시장 진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신기술 개발 완료 후에 여러 가지 기술 설명서나 ISO 인증, 그 다음에 제품 시험 성적서, 산업재산권 인증 실적서를 토대로 해서 그 국내의 우수 기술 및 제품을 이렇게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신기술 인정이라고 해서 이제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걸 받게 되면 기술 우대 보정 자금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서 신기술 인정에 대한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액 공제를 주기도 하고요. 또 뭐 필요한 부분에서 기술 지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제품 인증이라고 또 있습니다. 신제품 인증이라는 거는 또 기술표준원에서 여러 가지 사전 평가 또는 지표를 제공해서 이제 인증에 대한 그 효율적인 부분, 인증 품목이라든지 엔지니어링 기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의약품 이런 제품 실용화 한지 3년 이내에 신제품 개발된 부분에 있어서는 신제품 인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설명서나 신기술 증명한 증명자료, 선행기술조사서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제품 인증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판로 지원을 한다거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제품들 신제품에 대해서 뭐 그 입찰 한다거나 할 때 우선적으로 구매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상품을 하게 되면 강제 인증을 받아야 되고요. 강제 인증에 대한 부분에 여러분들 전기용품 같은 경우 KC 마크로 통합을 해서 강제 인증 13가지가 또 통합이 되어서 인증 마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해외에 여러분들이 수출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KC처럼 해외에도 인증 마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해당 국가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품을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어, 뭐, 물건을 수출하더라도요. 배나 항공기나 물건을 수출하게 되더라도요. 그쪽 나라 땅에 인증을 받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즉, 하적이 안 됩니다. 그 인증서가 있어야 반드시 그 하적이 됩니다. 예, 우리 사람으로 치면 쉽게 말해서 이제 무비자 입국이 아니라 이제 비자를 받고 그 비자가 있어야 입국하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럽에 수출하게 되면은 CE 인정을 받습니다. CE. 예, EU, 즉 EU에 대한 공동상품, 그때 EU에 가입된 국가들에 대해서 수출을 할 때는 CE 인증 마크를 취득을 해야 되고, 이거는 안전, 뭐 건강, 그리고 소비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 이런 것들에 대한 유럽의 적합성 평가 인증 마크가 대표적으로 CE입니다. CE. 이제 그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EU에 판매를 하는 제품 같은 경우 이렇게 CE 마크를 취득하게 되는데, 그러면 EU의 가입국들이 지금은 뭐 최종적으로 몇 개 국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EU의 가입국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제품을 처음에 이제 프랑스에 체험을 수출을 하다가 이제 뭐 영국에 그렇죠. 영국이 지금 EU 탈퇴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프랑스에 수출하다가 예를 들어서 독일에 수출을 하겠다 하면 이제 내가 프랑스에서 체험 수출할 때 CE 인증을 받은 제품이다. 그죠? 그러면은 독일에 수출할 때는 독일의 그 인증 마크를 따로 취득하지 않더라도 그게 통용이 돼서 이제 수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거 CE를 인정해주는 그가 이게 EU 통합에서 수출할 수 있지만 EU의 어떤 그 뭡니까 그 EU 통합이 이제 벨기에 어떤 브뤼셀에 이제 EU 통합 그 어떤 그 기관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다 인정을 해주는 부분이 아니라 CE 인정도 이제 프랑스에서 받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벨기에에서 받기도 하고 독일에서 받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쪽 각각 이제 CE를 인정해주는 CE 기관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예. 그러면 이제 그 어느 그러니까 EU의 하나의 국가에서 그걸 받더라도 전체가 다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 유효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뭐 독일, 폴란드 뭐 이런 거 자체적인 부분에 대한 마크들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U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UL. 이거는 이제 비영리 안전시험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에도 여러 가지 이제 안전 인정해주는 안전시험 기관들이 많은데요. 이게 이제 UL 같은 경우에 이제 되게 그 신뢰성이 미국 연방 국가에서 이제 가장 높게 평가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미국의 그 수출할 때는 UL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비영리 안전 시험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게 강제 승인 사항이 아니라 비강제 규격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자료를 보면 미국 내에서 UL의 신뢰성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안전 시험 했는 제품은 미국에서도 이제 인정을 많이 이제 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선호도가 높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미국의 어떤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험 기관에서 미국에 이제 UL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 UL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 어떤 시험 인정을 받고 승인을 해주는 제품이 또 있고, 예를 들어서 또 B라는 제품은 UL에서 승인을 받았다.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이제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제 UL에서 인정을 받은 제품은 그만큼 또 신뢰성이 높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이제 그만큼 이제 공신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쪽 인정을 통해서 인정받은 제품보다는 A라는 제품은 다른 쪽에서 인정받았고, 예를 들어서 B라는 제품은 UL에서 인정을 받았다. 똑같은 제품인데,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 선택할 때는 이 소비자들은 UL에서 인정받은 거를 좀 더 안전하다, 신뢰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UL을 통해서 미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인정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미 연방 정부의 강제 승인 사항은 아닌 비강제 규격이고, 그 시험에 대한 결과 평가를 해주는 기관에 대한 마크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CSA 뭐 이런 마크들을 또 받게 됩니다. CSA 그 인정을 받은 경우에 각 주는 물론 캐나다 전역에서 효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아까 북미 전역 이제 미국하고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CSA 인증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UL 인증보다도 여러 가지 이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더 신뢰성이 높다라고 되는 품목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미국에 수출한다는 입장에서 이거는 내가 이 제품의 UL 승인보다도 오히려 내가 CSA 승인을 받는 게 더 유리하겠다. 그러면 이제 CSA 승인을 받는 거예요. CSA 승인을 받고 또 미국에 이제 수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미국과 캐나다는 약간 경제적으로 좀 공동 생활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CSA에서 승인을 받더라도 미국에 수출할 수가 있고요. 또 UL 승인을 받더라도 캐나다 쪽에서 수출하는데도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해외에 여러 가지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해당되는 인증 마크를 취득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고, 이러한 그 인증에 대한 부분은 국가표준인증종합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w standard.go.kr 여기 들어가면 그각 국가에 대한 모든 그 인증, 그 다음에 인증에 대한 대상 품목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국가표준인증종합지원센터입니다. standard.go.kr. 예.